오늘 강의는요. 우선 용어를 그 단어를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어요. 용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용병. 머니? 돈 버는 거? 그렇죠. 돈 버는 거지. 용병. 그 돈 버는 거 용병은 그 고용된 병사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용병이에요. 용병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인류 역사에서. 또 용병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군인. 응? 군인, 그렇죠. 솔저스. 그 저게 병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발음은 같지만 한글로 쓰면 똑같이 쓰죠. 근데 그 한자의 뜻은 다른 두 개의 용병이 있어요. 스위스 용병하면 지금요 그 바티칸 성당 있죠. 거기를 수비하고 있는 그 경비병 있죠. 100% 스위스 용병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1527년에 당시 스페인 국왕이면서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있습니다. 이 카를 5세가 파리를 함락시키고 그래서 로마로 진격합니다. 로마로 진격하면 거기는 로마 교황이 있죠. 당시 클레멘스 7세예요. 근데 이 클레멘스 7세를 지켰던 병사들이 누구냐?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189명 중에서 147명이 전사했다고 그래요. 로마 교황청은 이 스위스 용병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의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해 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789년이에요. 9년인데 그때 1792년 8월 10일의 일입니다. 루이 16세 그 부인은 누구죠? 마리 앙투아네트. 트룰리 궁전이죠. 거기 있는데 프랑스 병사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국왕과 왕비를 지켜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빠져나가지 않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한 1000명가량 됐다고 그래요. 그 병사들이 누구였냐? 바로 스위스 용병들. 혁명군이 이렇게 하겠대요. 너희들은 빠져나가라. 살려주겠다. 그때 12명의 그 지휘관들 있죠. 회의를 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만장일치로 죽자. 그러면서 그때 스위스 용병들이 어떤 각오를 했냐. 만약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의 호수는 영원히 용병을 할 수가 없다. 죽음으로 계약을 지키자. 그래서 한 780여 명 정도가 그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 루이 16세 국왕은 당시 프랑스 국민회의 소환을 당해요. 나머지 살아있는 용병들 있죠. 그 국왕이 국민회의로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멋있죠. 그리고서 그 당시에 그 스위스 용병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 있죠. 그것은 어디로 보냈냐? 자기 고국으로 보냈어요. 우리는 그 스위스 하자는 거 영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위스라고 하지 않고 스비절란트라고 해요. 슈비절란트.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스위스 은행에 보내는데 그 스위스 은행가들은 그 사람들이 보낸 돈을 어떤 각오로 하냐?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 그 비밀 철저하죠? 그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박타 순트 세르반다. 영어로 번역하면 promises must be kept.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전문직으로서 출발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있고 전북 교육 공동체에 하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조조의 용병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조조 아시죠? 네. 조조하면 한국 사람들 뭐라고 하죠? 조조 같은 X. 그렇죠? 조조 같은 X. 삼국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그때 읽고서 이제 조조를 읽었으니까 한 50년 시간 간격이 있죠. 근데 어려서 삼국지를 읽어서 그런지 그 삼국지 그 내용들이 비교적 생생해요. 생생해. 그리고 그때 삼국지를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감 일을 하면서 응용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 예를 들까요? 배수지진.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배수지진을 칠 때 그 장수들의 각오는 어땠냐? 잘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진을 치는 게 아니고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잘하면 살 수 있을 거다 하면 그건 절대 못 살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삼국지 책을 읽었는데 얼마 전에 서점을 쭉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혼자서 서점 들르기를 좋아하거든요. 책을 쭉 훑어보다가 그 조조의 용병술이 있어. 그래서 안에 내용을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읽을만 하겠네. 그 책을 읽어본 거예요. 거기에 용병술은 조조가 사람을 어떻게 발탁하고 어떻게 배치했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조조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한때 자기 목에 칼을 겨눴는데 근데 발탁을 하는 거예요. 발탁을 하는 거야. 관우잖아, 관우. 관우를 생포했거든요. 관우 생포했어. 그래가지고 이 관우를 좀 설득하려고 자기 이제 수하를 쓰기 위해서 온갖 알랑은 다 해요. 이거로 해보고 저거로 해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우는 오로지 머릿속에 나의 주군은 유비. 그래서 저녁에나 유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비만. 그러다가 오한전투가 시작되면서 자기가 그러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잡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1등 공신이 관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우가 살짝이 진영에서 빠져나가요. 어디로 간다고? 유비한테 간다고. 옆에 조조 부장들이 그런 거, 다 잡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한 말 이거예요. 그냥 둬라. 주인이 따로 있는 게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관우를 놓아버리면 관우한테 당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 주군을 따르는 그걸 보면서 자기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 저 정도 해야지. 저 정도.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조금 전에 오한전투 이야기했잖아요. 오한전투 하는데 이게 전쟁을 이거 갈까 말까. 왜 그러냐, 조조가 처음에 세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하는데 막 측근들 물어보니까 거의 반반으로 한쪽에서 막 칩시다. 한쪽에서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조조가 결단 내리는 거죠. 내리면서 가서 결국 어렵게 해서 승리를 해요. 갔다 와가지고 그때 가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 다 불러 모아. 어쩌겠어 기분이. 그때 반대했던 놈도 다 불러 모아. 그래서 이 사람 긴장해가지고 딱 가서 부르겠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당신들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해달라. 그 부하들이 조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할 말은 한다는 거야. 할 말은 한다. 전문직 할 말은 한다. 아시겠어요? 할 말은 한다. 제갈량의 계자서 혹시 아세요? 제갈량의 계자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담백, 담백하다 알죠? 비담백, 담백하지 않으면 무의명지, 명은 밝은 명입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는 뜻이에요.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무영정, 영정은 편안하다, 조용하다 이거예요. 조용하지 않으면 무의, 치원, 멀리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 제갈량은 자기 아들, 첨이죠. 제갈첨. 제갈첨의 호를 뭐라고 했냐. 생각하살자 멀 원자로 해줬어요. 멀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중근 의사께서 굉장히 이 글귀를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감옥에 계실 때 그분이 그걸 쓴 거예요. 줄여서 네 글자로. 앞에가 담백, 명, 지. 뒤에가 영정, 치, 원. 글자 썼다는 거예요. 담백하자. 그래서 뜻을 깨닫자. 그 다음에 고요하자. 그래서 뭐 하자? 멀리 이르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단견입니다. 단견. 빨리 생각해. 빨리 판단해. 이제 여러분들 그 장학사로 앞으로 쭉 생활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거든요. 날마다. 혹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한 일주일만 책을 안 읽으면 몸이 괴로워지고,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 책을 안 읽는데도 편안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꾸준히 읽어야 돼. 꾸준히. 내가 내 삶을 유쾌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기 오기 직전에 전주중앙초등학교에서 행복한 우리 학교 그게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말이 나와요. 선생님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선생님의 모습, 공부하는 선생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교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전문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신학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 관찰하고 감독하고 싶어져. 그리고 말을 하고 싶어져. 잘 모르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져. 자꾸 그런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거죠. 내가 만약에 전문직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김성환 장학사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왜 보고 싶어? 그냥 그 사람은 존재 자체를 보고 싶어. 이렇게. 내가 굉장히 교사로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특별한 말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것이 다 누그러졌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대화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대화를 하는 거잖아. 그런 전문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